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모신 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원내대표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요새 하도 뭐 세상이 심란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사실 유승민 대표 같은 분이 지금 잘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계속 뭐 매일매일 뭐가 바뀌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12월 3일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참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참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보면 좀 국가 지도자다운 예. 당당함, 좀 정정당당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생각이 있으면 국민들한테 분명히 밝히고 또 국민들한테 저는 반성하고 사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께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어떤 불안감, 위기감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또 이게 우리 경제나 안보에 지금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헌법재판소 나가서도 앞으로 이제 누가 거짓말하느냐 그런 거짓말 게임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게 아직 직무 정지됐지만 일국의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인데 좀 저러셔도 되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가 저는 사실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습니다. 뭐 경제학자시니까 뭐 그건 뭐 말할 예. 필요가 없으시겠죠. 예. 그런데 이왕 경제는요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부터 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하. 그때부터 이미 한국은행이나 기재부가 예. 2025년, 26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예측을 했고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성장, 수출, 소비, 내수, 뭐 투자, 고용,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 다 안 좋았는데 이게 터지고 나니까 정치 불안이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저는 삼중고라고 원래 안 좋았는데 정치 불안이 겹치고 거기다가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그게 우리 경제의 아주 나쁜 성적표로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짙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1997년, 98년에 IMF 위기 겪으면서 이건 뭐 대부분의 문제는 경제고 민생인데 해법은 정치에 있다라는 거를 절감을 하고 제가 정치에 뛰어든 사람인데 그때 우리가 10% 정도 성장하던 경제가 마이너스 5.1% 98년에 성장을 했는데 그 단순한 수치가 수많은 국민들한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우리가 진짜 몸서리 나도록 겪어봤거든요. 지금 2025년 지금 현재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어디 지뢰라도 한번 잘못 밟으면 IMF 외환위기 같은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지금 내리막길 가고 있는데 그건 정말 국민들한테 너무나 큰 고통을 줄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진짜 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 대선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죠? 그렇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근데요, 저는 지금 당장 저는 이 모든 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해결되길 원했는데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된 이후에 한 달 넘는 지금의 상황이 나라의 상황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고 갈등이 심각하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이 국론의 분열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루느냐 또 아까 경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라 그럴까요? 국가 신인도 이게 추락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정치권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분열의 차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뭐 2월에 할지 3월에 할지 4월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결론을 내잖아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수 국민들이 반드시 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그런 논거를 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이 사람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심판했구나. 그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 평가가 없이 이게 공정했어, 공평했어. 만약 이런 의문이 다수 국민들이 제기가 되면 이 지금 국론의 분열 사항은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 그 역사적 의미나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진짜 굉장히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제 계속 출석하겠다. 사실 계속 출석하면 공정 논란은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출석해서 본인이 할 이야기 다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예. 유리할까요? 그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출석해가지고 하시는 윤 대통령의 말들을 보면 전부 다 보면 장관들, 장군들, 경찰청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동안 검찰에서 진술해 놓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쪽지를. 예. 누가 썼냐, 누가 줬냐, 포고령을 누가 작성한 거냐, 그걸 결재를 했냐 안 했냐부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랬냐, 선관위는 왜 갔냐,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하고 다른 그동안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한 것들하고 계속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또 주목했던 것이 이제 부정선거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유승민 전 대표께서는 뭐 위스콘신에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맞죠. 예. 네. 뭐 거기서 학교하시고 KDI에 계시다가 이렇게 쭉 정계에서 또 아주 오래 계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부정선거가요. 아니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나이 때 자유당 공화당 시절에 부정선거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조직되고 기획된 그런 부정선거 범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2002년 그때 노무현 이회창 그때 대선 때 직후에도 전자개표를 가지고 그 부정선거론이 제기가 됐지만 증거가 없었고요.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한테 문재인 후보가 졌을 때는 오히려 그때 김어준 씨라는 좌파 유튜버가 영화도 만들고 뭐 K값이 어떻고 미분리표가 어떻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그 사람들이 제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2년에 대선 18대 대선은 3.15 과연 자유당 시절에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한 부정선거다 이런 말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총선과 지난 대선 이렇게 쭉 거치면서 윤석열 검사,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걸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증거가 엄청나게 많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 문제가 있어서 증거들이 많아서 선관위를 군인들이 덮쳤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 증거를 내놔야죠. 증거를 내놨는데 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다수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시민들이나 저도요. 부정선거 증거가 하나라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저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라는 거는 민주주의를 아예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저도 믿겠는데 교수님 그런 증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전혀 본 적이 없죠.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왜 부정선거 가지고 지금 이러는지. 그리고 한 가지 국민들께서 하셔야 될 게 12월 3일 밤 10시 반에 대통령이 TV에 나와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할 때 그때 쭉 이 아주
거친 그런 표현들이 많았잖아요. 예. 야당에 대해서 맨날 탄핵하고 특검하고 예산 그냥 삭감하고 입법 독재를 하고 이 야당에 대해서 이제 내란이라 그러고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정성이 없었어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할 그날 대통령의 담화 비상계엄 선포죠. 거기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게 헌법 위반이라 그러고 이게 실패한 내란이라 그러면서 평가를 받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변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정선거론이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보수정당 국민의힘에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저는 공개적으로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못 봤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무슨 뭐 의원들 소수 의원들이 윤 대통령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극우 유튜버가 하기 시작하고 정광훈 목사가 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부정선거를 믿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유권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더욱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다. 라고 선을 못 긋고 엉거주춤하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당의 극우화하고 이 부정선거론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그 극우화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얼마 전에 그 서부지법 이 폭동 사태요. 이거를 보더라도 사실 일각에서는 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게 좀 양비론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명확하게 좀 물론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법대로 다 처리해야 된다. 뭐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좀 다른 지도부는 또 좀 다른 이 양비론적인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 국민의힘 스탠스는요?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그 폭도들의 그 난동 그 행위는 그거는 법원을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파괴하는 행위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그걸 가지고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정광훈 목사나 극우 유튜버들이나 뭐 심지어 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국민의 저항권 소리를 함부로 하는데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게 그거는 살아있는 권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할 때 그렇죠. 그때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시민들이 맞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예컨대 1987년에 6월 항쟁 같은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1980년에 서울의 봄 같은 거 이런 게 국민의 저항권이지 어떻게 대통령을 그걸 옹호하는 지금 사람들이 서부지법을 공격한 게 그게 어떻게 그건 법치의 파괴고 민주주의 파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건전한 보수 정당이라면 그런 폭력에 대해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국민의 저항권이냐.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건 모두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지 거기에 국민들께서 약간이라도 우리가 그런 폭력을 좀 어떻게 보면 옹호한다 그럴까? 그거 다 이유가 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양비론적으로 나가면 그러면 앞으로 중간에 있는 다수의 상식적인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제일 제가 브레이크를 걸고 싶고 이래가면 우리 당 망한다. 왜 그럴까요 근데 국민의힘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잘 나온다 이거죠? 잘 나오죠. 예. 잘 나오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또 하자는 대로 하고 이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보수가 결집돼서 잘 나오는데 제가 보면 지금 여론조사 숫자가 우리 당의 앞날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는 독약이다. 아하. 왜냐하면 결국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거는 중간에 있는 시민들의 투표입니다. 그분들은 누가 더 좋으냐 누가 덜 나쁘냐를 아주 냉정하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정선거 같은 거 믿고 서부지법의 폭력 사태를 우리가 옹호를 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오해를 받을 만한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 그건 우리 극우 정당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정광훈 목사가 하는 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당이 그 길로 가면 그거는 망하는 거다.
근데 그 제가 어제 MBN하고 인터뷰하신 예. 그 기사를 봤는데 유승민 대표님께서 이제 난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출마 선언을 했다기보다 뭐 그렇죠. 저는 대선에 대한 저의 생각 예. 그거는 저의 뭐랄까요? 뭐 저의 꿈이었고 예. 저한테는 상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그런 국민의힘 예. 이 당 속에서 물론 여러분이 대선 후보가 나올 텐데 그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유승민 대표가 어떤 평가를 받으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려운 상황이죠. 예. 저는 25년간 정치를 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그다음에 경제와 안보를 늘 중시했고 또 우리 정치의 어떤 변화 특히 제가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으니까 제가 개혁 보수란 말을 제일 먼저 쓰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는 당의 변화를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뭐 갈등이 있었고 당의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들한테 뭐 박해도 많이 받았고 지금은 더더욱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이 계엄과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저는 불리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거는. 그렇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보수 정치, 보수 정당에 대한 저희 애착이라 그럴까요? 이게 잘 가야 된다는 그런 신념은 저는 당의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요즘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유권자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대로 가면 당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보수가 망합니다. 쪼그라들어서 극우 정당이 되고 쪼그라들어서 영남 정당이 됩니다. 강남 정당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서 다수가 안 되고 대통령 선거는 할 때마다 그냥 지고 그게 당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겁니까? 당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진짜 문제가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민주당의 이재명한테 이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선거 전략으로 보더라도 그게 뭐냐. 그거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과감하게 절연을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번에 계엄과 내란과 탄핵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보수 재건의 노력이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문제 많은 이재명한테 정권 갖다 바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분들한테 드릴 수밖에 없죠. 그게 저의 그런 진심이 통하면 저한테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게 만약 통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비상계엄도 잘 된 거고 내란 절대 아니고 탄핵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믿는 다수가 우리 당을 보수 정당을 만약 지배한다면 그리고 후보도 그런 후보를 뽑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대통령 갖다 바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보수에 대한 애착, 그건 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예. 보수 정당에 대한 애착과 보수에 대한 애착을 조금 구분할 수 있다면 예. 사실은 만일 지금 식으로 나가서 이 국민의힘이 참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또 다른 선택지라 하면 예를 들면 뭐 지금 당 밖에도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도 있고 뭐 이런데 어떻게 그 좀 보수를 재건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 세력을 해가지고 좀. 저는 이 당에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윤석열 검사, 한동훈 전 대표도 검사, 권영세 검사, 권성동 검사. 검사들이 이 당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요. 보수 정당이 지금과 같은 그런 길로 가면 안 한다는 생각이 제가 애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저는 주인의식이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네. 나가면 당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그 양반들이 나가야지.
저는 이 당의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 당을 이 당이 잘 원내대표까지 되길 지내셨는데. 진짜 잘 되길 예. 위해서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데 예. 그러고 저는 진짜 신념을 가지고 어허.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부 다 새로운 길로 갑시다라고 예.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더 열심히 해서 관철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제가 바른정당이라는 걸 예, 해봤습니다. 근데 정치는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다수의 현역 의원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속마음으로 분명히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황이 바뀌고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여론이요. 예. 지금 민주당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새누리당 8년 전에 때. 그랬거든요. 만약 지금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역 의원들이 예? 한남동 관저에 가가지고 체포영장을 맡겠다고 그러고 예? 그러고 뭐 그 지금 서부지법의 폭력을 예? 양비론으로 약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그건 진짜 독약이다. 그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독약이다라고 제가 그건 저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구보다도 강하게 이렇게 네. 외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통하는데 저는 언젠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근데 주인이라고 그게 생각하시기 그 때문에 언젠가가 너무 늦으면 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하, 무슨 아하. 말이냐면 예. 비상계엄 잘못된 거 없다. 예. 내란 아니다. 탄핵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예. 라는 포지션을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 못한다. 그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이 정치를 이 전국을 헤쳐나가면 그러면 대선이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다 칩시다. 헌재에서 이제 예. 예? 판은 예. 결정이 나가지고 그때 가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180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봐야 국민들이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우리 선택을 바꾸는 게 옳다. 그걸 제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제가 대구 출신이지만 대구 가가지고 누구보다도 이야기를 열심히 합니다. 예. 그 반응은 어때요, 대구에서? 반반이죠. 반반이죠. 연세 많은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하는 말 보니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극우 유튜버들이 선동을 하니까 그분들 유튜버 자주 보시니까 그게 거기에 혹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또 믿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구 경북도 젊은 사람들은 이거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이거 망한다라는 위기의식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엔 더 많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끝까지 투쟁을 하고 어쨌든 결론을 내실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아니 윤석열 검사라는 용병을 예. 불러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다가 검증도 제대로 안 해보고 맞아요. 이렇게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2021년에 우리 당에서 대선 후보를 예. 선출하는 그 경선 과정에 대해서도 예. 그때 굉장히 문제 많았다. 예.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을 저는 신랄하게 지적을 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네거티브를 하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네거티브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는. 맞아요. 저 기억납니다. 제가 TV 토론 사회 볼 때 그 말씀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예. 교수님 그때 사회 보셨죠. 예. 근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 자꾸 이렇게 좀 주목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당의 극우와 하고 그냥 괴가 100% 일치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갈수록 정광훈 목사는 지금 기독교에서도 배척합니다. 예? 그거는 정상적인 목사님이 아니라고. 근데 정광훈 목사가 길거리에서 하는 그 집회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김문수 선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 정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런 극우 세력,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하고 제가 철저하게 선을 긋고 이런데 이런 뭐 일종의 함정이라 그럴까 늪이라 그럴까 그런데 당이 빠져버리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김문수 선배가 지지도 잘 나오는 거는 그 당의 극우와 또 보수 결집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싫어서 양극단으로 쫙 갈라지는 지금 여론 거기에 저는 중간에 계시는 분들 중도층은 응답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냉정하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현상의 결과인데 저는 그게 과연 끝까지 선거 때까지 만약 지속이 되면 그거는 큰일이다 생각하고 저는 그런 분들하고 뭐 어떤 토론이나 그런 것도 저는 마다하지 않고 제 생각을 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보실 때는 현재의 각종 여론조사가 조금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민주당에선 대선 후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만에 하나 뭐 딴 분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 이재명 후보 저는 재판이 빨리 돼야 된다고 늘 주장하지만 예. 만약 그 재판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을 치는데 이재명 후보 재판 안 끝났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 무조건 나오는 거죠. 후보로. 예,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야말로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우리가 좋은 후보만 낼 수 있으면 이재명 후보가 저는 제일 약체다라고 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예. 우리가요 8년 전에는 문재인이라는 맞아요. 분이 예, 어떤 분인지 국민들이 잘 몰랐어요. 예. 그냥 잘생기고 착하게 생겨가지고 예, 그냥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 온갖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들 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아주 독재적으로 장악한 과정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주주의자 맞느냐 이런 데 의구심 거기다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국가 기둥은 경제 안보인데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안보 정책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 저런 식으로 만약 5년을 대한민국에 가면 그거는 대한민국 경제고 안보고 엄청나게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진짜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아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제일 약체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만약 사라지고 다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그러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기본 지금 판이 예. 탄핵과 계엄으로 혼란을 일으킨 쪽은 우리이기 때문에 보수 쪽이기 때문에 그래 되면 선거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일각에서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도 용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보수의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좀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좀 답답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쭌다면 우리나라 경제 이거 경제학자시니까 어떻게 지금 어떤 방식 지금 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뭐 누가 지금 뭐 트럼프의 이 소위 말하는 카운터파트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트럼프는 뭐 관세나 이런 거 가지고 또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일어날 거고 트럼프는 그 대신에 최상목 권한 대행을 만나주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그럼 트럼프는 대한민국은 다음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이제 기다려 보는 거죠. 그 대신에 그 사이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무슨 북핵 문제,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문제 가지고 만약 빅딜 같은 걸 하면 딜을 하면 트럼프는 모든 게 딜이고 거래니까 네. 그런 걸 하면 우리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게 안보의 어떤 불안이 경제나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우리 경제 자체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게 경제가 추락할 때는 얼마나 추락할지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쭉쭉 떨어진다. 98년이 그랬고요. 예. 예? 2020년이 그랬습니다. 예. 2009년이 그랬고요. 경제가 추락할 때는 특히 정치 불안 같은 게 이렇게 가미가 돼가지고 추락할 때는 얼마나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최상무 권한 대행과 한국은행 총재나 이 강요들이 이 과도기에 해야 될 일은 그거는 이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완전히 이렇게 추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지만 저도 오래전부터 이거는 2025년 초에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걸 해서 지금 최상목 총리 권한대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벌써 자기가 지역화폐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거는 진짜 비효율적인 경제 정책이고 그거는 경제 아무 도움 안 되는 정책을 갖고 대선에 표를 넣으시기 위해서 저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민주당도 예. 만약 최상목 권한 대행이 우리 경제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걸 하면 예. 그거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이번에는 좀 도와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예. 어쨌든 좀 잘 좀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그렇게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원내대표였습니다.